한문고전을 애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교수의 새로 읽는 한문고전 시간입니다. 한문고전의 이해는 한문고전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한문고전의 자세한 해석은 올바른 이해와 장악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한문고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원두활수와 학구집원 육경 계야 주각이란 말인데요. 원두활수는 중국 남송시대의 주희, 주자라고 잘 알려진 그 주희의 관서유감 시에서 언급된 말로 발원지의 살아있는 물, 다시 말하면 발원지에서 샘솟는 깨끗하고 맑은 살아있는 물이 되겠죠. 발원지에서 샘솟아서 지류를 거쳐 상류를 형성하고 중류, 하류로 물은 흘러가는데 물은 본래 정상 이하,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원지, 지류, 상류, 중류, 하류를 거치면서 혼탁이 되기도 하고 때론 오염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한문고전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한문고전의 원전에 대한 해석, 재해석, 또 다른 재해석,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재해석 과정에 본래 원전의 의미와 멀어지기도 또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는 음, 심지어는 완전히 다른 어떤 잘못된 어, 해석이나 재해석이 존재하게 됩니다. 학구지본 육경 계야 주각이란 말은 중국 남송 시대에 육구회라는 사람이 언급한 말로 학문 추구는 진실로 그 근본을 아는 것인데 육경 모두 자신만의 주석이다. 다시 말하면 주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이 발원지를 거쳐 지류, 그다음에 상류를 형성해서 중류, 하류로 거쳐가면서 혼탁해지고 오염되듯이 원전에서 시작된 해석, 재해석, 또 다른 재해석, 수많은 재해석 가운데 원전의 의미로부터 멀어지고 의미가 퇴색하고 또는 잘못된 해석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신만의 주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원전을 기본 텍스트로 하되 역대의 그런 어떤 해석, 재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강 교수의 새로 있는 한문고전에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문고전이란 한문고전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겠죠. 2. 주소학이란 주소는 여러분들이 한문고전을 애독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라는 말도 해석이란 말이고 소라는 말도 해석이란 말이죠. 첫째, 주소학의 정의.
주소학과 훈구학의 차이, 주소학의 기능과 효용, 고서 해석의 장애 극복, 3. 한문고전의 해석 방법. 첫째, 글자 어휘의 의미함. 둘째, 문장 구조와 문장 논리의 분석. 번역일의 세 가지 어려움 신달아. 4. 한문고전의 재해석. 첫째, 공자와 논어. 둘째, 노자와 도덕경 순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갈까 합니다. 제1강 아래 보이는 사진은 춘추 좌전, 공자님이 쓰신 춘추경에 좌구명이 해석을 붙인 경전이죠. 중국 주소학의 시원이다, 그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마치고 담소를 하시면서 차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1. 한문고전이란 한문고전의 정의죠. 한문고전은 한자를 기록 수단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창작 기술된 텍스트들의 총칭입니다. 즉 경사자 집부의 서적 이외에 각종의 가치 있고 유용한 서적들을 포함한 개념인데 달리 각종 전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주소학이란 주소학의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것이겠죠. 주소학은 좌구명의 좌전에서 공자의 춘추경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싹튼 이래에 한비의 한비자 해로와 유로편에서 도덕경, 여불위 주편의 여시춘추, 요한의 회남자에서 제자서의 종행식 주석을 감행하였는데 시도하였는데 예, 이런 종행식의 주석을 그 시작으로 후한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주와 소는 모두 주석, 주해와 같이 풀이, 즉 한자로 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풀이, 해석의 의미에 해당되는 전문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언급하지 않고 주역이라든가 훈고라든가 특히 훈고라는 말은 어, 과거에는 자주 사용했었던 그리고 혹, 한문을 애독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봄직한 그런 어떤 전문 용어일 것입니다. 종합하면 주소학은 각종 전적의 풀이, 즉 한문으로 해석, 풀이나 재해석하는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주소학과 훈구학의 차이입니다. 주소학의 범위가 훈구학보다 넓습니다. 주소학은 문장, 자연 보통단락, 대단락, 전체 문장을 포함한 범위이지만 훈구학은 문장 중의 글자 어휘를 포함한 언어 문자를 범위로 하는 것입니다. 주소학은 시대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소학은 고금, 옛날과 지금의 시간적, 문체적 제한을 받지 않지만 훈구학은 고자, 옛날 글자, 고음,
옛날 고의, 옛날 뜻의 제한을 받는 해석인 것입니다. 주소학의 명칭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소학은 언어 교수학습, 고적정리 종사자 모두 받아들이기 쉽지만 홍구학은 감정이나 의견의 거리가 느껴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셋째, 주소학의 기능과 효용입니다. 고문 해석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고적 정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전 해석상의 장애는 대체로 언어 문자, 고문 용법, 문장 논리, 역사 사실, 기물 명칭, 창작 배경 등 6종류로 기납할 수 있습니다. 고문 해석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학, 여기서의 소학은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공부할 때 아이들의 계몽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학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의미에서 소학은 문자학, 성운학, 훈구학을 가리키는 개념이죠. 문헌학은 판본학, 목록학, 교감학, 변이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외에도 문법, 사상, 역사, 문화, 기물, 도구 등 여러 방면의 지식이론 정보를 학습하여 관련 개념의 수립을 넘어 일정한 관점과 견해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문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자세하게 한문 해석을 잘 함으로써 한문 고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 장악, 나아가서는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문 고전의 해석 방법입니다. 첫째, 글자 어휘의 의미항. 의미항이란 말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생소한, 어, 들어보지 못함직한 그런 용어일 것입니다. 글자 어휘의 의미항이란 그 각 방면의 쓰임에 따른 뜻을 말하는데 주소학적으로 보면 글자 어휘 해석의 범위, 즉 일정한 텍스트의 문장 성분으로 쓰인 품사에 한정된 의미 해석 범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을 할 때, 한문 고전의 문장 해석을 할 때 글자 어휘의 의미항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컨대 논어에서 알지자는 크게 세 종류로 사용됩니다. 그 쓰일 때 세 종류의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물론 명사일 때는 지식이라든가 어, 자,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쓰이겠죠. 동사로 사용되면 알다, 이해하다, 잘 알다, 깊이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고 형용사로는 음, 잘 아는, 밝은, 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그런 의미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전체 논어 문장 가운데 크게 이 명사, 동사, 형사로서의 쓰임이 있지요. 그때의 그 쓰임에 따른 품사의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겠죠. 둘째, 문법 구조와 문장 논리의 분석입니다. 문법, 그러면 여러분 문장 가운데 내재된 각종 단위의 결합 구조인데 이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문장법인데 문장 안에 내재된 논리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유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형상사유, 논리사유, 종합사유인데 그 가운데 논리사유가 바로 문장 가운데 내재된 논리의 전개와 연계된 부분입니다. 논리사유는 크게 질서, 변화, 연관, 통일이라고 하는 문장법 4대 규칙에 의해서 전개되는데요. 이 문장법을 처음 어,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게 한 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문장법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학이론서인 문심조령에서 유협이란 사람이 문심조령에서 언급이 되었죠. 그 이후에 거의 사장되었다시피 하다가 어, 대만사범대학교에 천만밍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편장구조학, 편장은 다시 말하면 문장이죠. 문장구조학에서 대략 40종의 문장법, 천만민 교수에 의하면 이를 갖다가 장법학이라고 부르죠. 장법학. 물론 유협의 문심조령에도 장법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장법학을 한 분야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한 분이 천만민 교수인데 문장 안에 대체로 40종의 문장법, 다시 말하면 이 장법학에 의해서 논리가 전개된다고 본 것이죠. 이분은 이 장법학, 다시 말하면 문장법을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한 공로가 있어서 세계 20개 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아주 그 학술적인 공헌이 지대하신 분이죠. 문장 안의 논리 40종을 대체로 예를 들면 본말법, 빈주법, 병렬법, 보서법, 삽서법, 대소법, 점령법, 범구법, 법모법, 고저법, 금석법, 구잠법, 논서법, 입학법, 내외법, 편전법, 평측법, 천신법, 고격법, 정경법, 천인법, 도저법법, 문답법, 선우법, 생략법, 억양법, 인과법, 원근법, 정반법 이렇게 쭉 이어져서 시간허실법, 뭐 시각변환법, 어, 그리고 마지막에 상태변화법까지 40종을
제시를 하셨죠. 바로 이 문장법에 의해서 이후에 저는 한문 해석의 폭을 훨씬 더 확대할 수 있고 해석의 준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번역일의 세 가지 어려움입니다. 신, 달, 아인데요. 초대 베이징 대학 총장을 영입했던 옌프란 분이 계시죠. 이 옌프란 분은 유럽에 유학을 했었던 철학자이죠. 이 옌프란 분과 자, 린수라고 하는 임서란 분이 린수란 분이 서양의 철학사를 중국에 번역해서 소개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체계, 구조, 논리들을 예, 전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이 옌프란 분이 한문 고전의 어떤 번역과 관련해서 그의 저서인 영예언에서 번역일의 세 가지 어려움은 신달아다. 역사 삼난 신달아. 중국어로는 이렇게 읽죠. 이시 산난 신다야 이렇게 예, 읽는데 예, 이런 세 가지를 정리하면 신은 직신지역 그래서 자꾸대로 번역하는 직역을 말하고요. 달은 달의 지역 그래서 자꾸 의미를 살리는 의역을 말하고요. 아는 아운 지역 그래서 고상하고 운치 있는 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신역은 글자대로 믿음 가는 번역을 하는 것인데 즉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직역을 가리킵니다. 둘째 다력은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번역인데 즉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려 의미를 살리는 의역입니다. 의미를 살리는 의역은 생략된 상투어, 예를 들면 이 상투어 중에는 주어, 목적어, 또는 장소 보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문장 성분에는 중복된 문장 성분이나 굳이 없어도 의미가 통했을 때 생략하는 그런 문장 성분들. 그리고 수사법에 의해서 의미를 더한다든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순을 도취하는 이런 어떤 어, 형태들을 복원을 해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의미를 살리는 의역을 하는 것이죠. 셋째, 아역은 저자의 의도를 살리는 의미에 자, 그 다력에 다시 말하면 이 다력에 운치를 더한 번역입니다. 즉 직역 의역보다 높은 차원의 고하고 운치 있는 의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문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한문 해석 자세하게 잘 한문 고전을 해석함으로써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악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 교수의 새로 읽는 한문고전 제1강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